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엔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요일 네 분과 함께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다올투자증권 김성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어제는 반도체가 독식하는 시장이었지만 전력 장비 관련주들의 신고가 또한 눈부셨습니다. 전력 전비, 전력 절비, 설비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AI 수요 급증에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력 장비, 변압기 관련주가 연일 주목받고 있죠. 어제장에서도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 LS 일렉트릭은 하루 새 14%나 급등했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사실 올라도 주가는 너무 오른 상황인데 수주잔고나 실적 지키는 걸 보면 또 지금의 고점을 과연 고점이라고 논하는 건 이른 상황인 건지 류민수 부장님 관련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세요? 피크아웃 논란에서 이제 해소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미국의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사이클 같이 훈풍을 타고서 큰 시세를 냈었는데 최근에는 AI 시장이 개화되면 전력 문제가 재차 대두되자 또 주가 역시 또 한 번에 점프업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북미 지역 중심으로 전력기가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 플레이트 증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어지면서 투자가 또 증대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유럽 신재생 에너지 투자 지속되는 상황.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해외의 기본 베이스고요. 국내적으로도 올해부터 한국전력의 설비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적으로 전력기기 수요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론 머스크의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대한 언급,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AI 시장 확대에 대한 공급 쇼티지, 그러니까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 쇼티지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과소평가 내지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 모멘텀 작동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AI 시장의 이제 개화 이 부분 때문에 전력 수요의 어떤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3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예정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수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한 전기차 한 7만 대 정도의 구동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성형 AI 전력 수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이런 거 감안하면은 변압기 관련 업황의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적인 종목들이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있는데 최근에 또 재룡전기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폭도 상당히 좋죠.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비중에서 100%가 변압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전력기기 관련주의 산업의 개를 같이 하고 있는 전선주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 K분의 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전선주도 보통 이제 전력기기가 이제 호황을 이루면 한 1, 2년, 짧으면 1년, 길게 2년 사이 주기로 또 이쪽도 이제 호황을 이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빅사이클에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선업체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전반적으로 낮아요. 근데 초고압 변압기 전선이 상대적으로 이익률도 우선 좋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도 상당히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시는 것들이 이제 LS 전선 같은 게 상당히 무난하죠. 전력하고 전선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 동사고요. 2위가 이제 대한전선, 3위가 가온전선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1위가 이제 LS 전선이고요. 해외 프로젝트 수주 소식도 많고요. 공급 계약 소식 다수 알려지고 있는데 LS전선과 대한전선 수주 잔액은 전년 대비 상당히 올랐고 그다음에 대한전선과 가온전선은 각각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880%하고 50%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른 전선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토픽은요? 네, 토픽은 이제 저는 이제 원래는 LS가 무난한데 대한전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선주가 좀 오를 때 덜 올랐고 근데 다만 대한전선이 보니까 어제 전일 시간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변동성에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의 상한가면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좀 전에 추천했던 재룡전기 지금 차트 나온 주가 보니까 한 달 동안 70%나 급등을 했네요. 조금 들어가기 무섭긴 한데 어찌됐든 52주 신고가 재차 경신하고 있는 전력 장비주 추가 상승세 우리 다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급등했던 저 PBR 주들이 최근 투자자들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PBR 1배 미만인 기업 수가
작년 말부터 되레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는데 저 PBR주 왜 이러는 겁니까, 남윤 소장님? 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저 PBR주가 1,112곳이랍니다. 작년 말에 1,130곳이었는데 오히려 더 감소된 그런 현상입니다. 한 배 미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 보면 기업 가치의 상승 아닙니까? 근데 기업 가치의 상승 어디서 일어납니까? 고배당을 한다거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삼위일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1번, 해당 기업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지만 자사주도 매입하고 소각하고 또 배당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다음 2번,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부 정책의 시책에 맞는 기업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법인세를 절감한다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의 감면 효과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습니까? 우리 투자자들, 그런 기업은 내가 단기적인 투자 수익이 아니고 2년, 3년, 5년 길게 가겠다 함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걸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주식 현실 어떻습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3분지계입니다. 셋으로 갈려 있습니다. 기업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자사주 매입할 생각보다는 아니 정부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먼저 제시 한번 해봐. 세금 얼마나 깎아주는 건데 여기에 관심 있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뭐 작년 말 기준입니다. 세수가 조금 부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들이 이런 어떤 그 실행을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아직 못 내놓고 있죠. 물론 선거 이후에 나올 걸 기대합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투자자들은 뭘 기대합니까? 아,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밸류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기 관심보다는 다음 주에 주가 급등할 건 뭐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로지 주가 상승만.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오히려 저 PBR주에 대한 밸류업은 쉽지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기업의 수익 내는 데 집중하셔야 되겠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합리적 인센티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기업과 하지 않는 기업의 뚜렷한 세금의 어떤 절감 효과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이런 기업을 단기적으로 보름 한 달 만에 주가 올라갈 것 기대하지 마시고 금년 말 내년 만으로 보면서 조금 올바른 중장기 투자하셔야지만이 정말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밸류업이 성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과 정부, 개인이 각각 할 일이 있네요. 삼위일체를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 사안이 발표되는 시점 전까지는요, 오늘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1분기 실적 포문이 열리는 만큼 실적에 집중해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악재성 풍문에 급락한 삼천당제약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급등세를 이어가던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스밀러 미국 특허 침해설과 대주주 매각설이 유포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했는데요. 사측은 이에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님, 현재 주가 좀 반등을 다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기본적으로 뭐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연매출이 한 13조에 달하는 큰 그런 신약이다 보고, 그런데 특허 만료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제 미국은 올해, 유럽은 내년에 다가오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삼천당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는 물론 삼성 바이오 에픽스가 먼저 식약 처가를 받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일본 그리고 캐나다는 이미 과거에 했고, 작년에 유럽 5개국 그리고 최근에 유럽 9개국의 총 매출의 55%에 달하는 그런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4만 원대를 꾸준히 좀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남은 유럽, 그러니까 프랑스라든지 동유럽, 그리고 특히 가장 큰 시장 미국까지의 또 이런 계약을 좀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은 좀 그렇게 관망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2일이었죠. 2일에는 미국 특허 침해 피소설과 함께 또 미국 계약이 파기됐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가 있었고요. 이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또 이제 어제 또 하나에 있었죠. 테드주가 지분을 매각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다소 조금 노골적인 그런 좀 공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바이오 시장을 이끌었었던 알테오젠과 이 삼천당 대학이 코스닥의 이제 대표 주가 됐었는데요. 이 두 종목은 공교롭게도 둘 다 주식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이 그 하방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선물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또 플러스해서 또 기관들의 대거 매도가 이어졌고 또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우량주들도 전반적인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기관들은 확실하게 바이오주들을 조금 이제 지금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와는 달리 회사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대응들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렇죠. 두 예, 후보들은. 예. 회사 측의 말에 따르면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회사가 또 이제 2주 후이긴 합니다만 또 IR도 일단 또 공시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하게 그 알테오젠이든 삼성전자제약이든 상승할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추가적으로도 저는 다시 한번 지난번에 고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치열한 이제 공방은 있을 거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기대는 해보고 뭐 기관들도 과거와는 달리 요즘 포지션을 좀 짧게 많이들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긴 조정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업들도 공시를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풍문으로 루머로 주가를 조작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발본색원하려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삼천당 제약 추가 독점 계약에 대한 기대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달 22일에 기업 설명회 삼천단제약 기업 설명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2차 전지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부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시죠? 반등 시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개인들은 여전히 순매수하면서 성장성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지금 버텨야 되는 시기입니까? 김선영 대표님. 네, 버텨야죠. 버텨야 된다. 네, 버텨야 됩니다. 제가 사실 믿습니다. 이게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종목이 달랐어요. 삼성전자 버티십시오, 여러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매도하지 마세요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은 2차 전지는 버티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주식하다 보면은 뭐 1, 2년 조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건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작년까지 증시를 주도했던 2차 전지주의 조정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등 시점에 대한 고민이 큰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기업들을 위주로 해서 순매수가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84만 대가 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국이 44만 대로 한 5% 감소했고요. 그리고 유럽이 13만 대, 미국이 12만 대로 보면 이제 중국만 감소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3% 증가했고 미국은 오히려 21%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도 미국이 12만 대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에서 12만 대밖에 못 팔린다고? 더 팔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만 하락한 게 왜 그랬을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유 뻔히 보일 겁니다. 2월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기준으로 봤더니 41kW 정도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권을 일단 유지했다는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별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용 비중이 한 30%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터리 출하량이 한 26% 감소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SK용 같은 경우는 공급 비중이 가장 큰 현대차가 최근에 물량을 좀 줄였죠. 39% 축소를 하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고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보면 주가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인터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가 유일하게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혼자서 33%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상위 6개 회사 중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늘었냐? BMW 향 물량이 42% 증가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단 주가 상황을 좀 보더라도 이제 사실 SK온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SK온 제외하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좀 봤더니 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인 삼성 SDI가 조금 최근에 좀 쉬었다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일하게 삼성 SDI가 그동안 지체됐었던 좀 많이 처져 있었던 기업이 유일하게 좋다라는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불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삼성전자에 얘기했을 때 채팅창 분위기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딴 데 가서 얘기해도 너나 사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2차 전지 얘기하면 2차 전지 끝났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 뭐 이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제가 드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럴수록 2차 전지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전 모아가시고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신사업 사실 2차 전지 신사업입니다. 이거 생긴 지 벌써 5년도 안 됐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있긴 있었지만 핫한 건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모든 신사업은 총 4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 인트럭션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로스, 그리고 세 번째는 머추리티, 마지막 디클라인 과정인데 제가 아무리 어저께 밤에 고민한다 하더라도 2차 전지는 인트로덕션에서 그로스 그 사이 오히려 이 두 개를 보면은 인트로덕션에서 가까운 상황이지 아직 초기 단계다.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제대로 된 성장성 붙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충분히 보고 있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 얘기했잖아요. 뭐 자기 대통령 되고 나면은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뭐 보조금 지원 안 하겠다.
원래 25년도 지나면은 보조금 없이도 이제 ICE와 EV 차량에 대한 제조 원가가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얘기를 정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크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젠가 그때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테슬라와 중국 기업과의 어떤 치킨 게임이 한창 중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테슬라 주가를 올리면 주가가 같이 떠버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고 해요. 지금 너무 싸니까 걱정이고 마진율만 올려주게 되면 테슬라도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는 좀 버티셔야 되는 시점, 공부하셔야 되는 시점, 그리고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시는 시점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사이 테슬라가 또 인도 공장 설립 논의로 인해서 주가는 1%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은 삼성 STS 목표 주가를 기존의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작년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에 성공한 점에 주목했고요. 또 올해에는 AI 열풍이 확산하며 AI 솔루션 수요가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매출 성장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이는 주가 재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키움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키움증권과 관련해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약 17%가량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테일 부분 수익이 견조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위탁매매 수수료가 전분기 대비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으며 여기에 PI, 즉 자기자본 투자 부분도 선방하리라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업종 내 탑픽으로 키움증권을 유지한다며 목표 주가를 14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다음은 LS 리포트입니다. SK증권은 LS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 상승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고요. 자사주 매입이 들며 LS의 자사주 보유 비율은 15.1%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 대한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기존의 7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성장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진단되는데요. 특히 콘텐츠 사업부 부진이 실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풍이 불어온 CJ그룹주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CJ 지주사는 물론 CJ 제일제당 등 그룹사들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대도 큰 상황인데 자 그룹사별 추가 상승 모멘텀 남인호 소장님이 짚어주실까요? 네,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물가 상승 요인이 CJ한테 긍정적이고요. 다음 2번은 경쟁사의 사업 철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유생커님. 제가 어제 점심 때 좀 조촐한 식사를 했습니다. 네. 딱 분식점 가가지고 라면 시키고 김밥 먹고 그리고 그 떡볶이 하나 주문하고 여기 오뎅이 빠지면 안 되죠? 오뎅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얼마 계산했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만 싹 다 드셨네요. 한 2만 원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재래시장에 갔기 때문에 17,000원 계산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제가 어제 식사한 게 과다한 호화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7,000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CJ제일제당의 햇반,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 이런 쪽을 택한다 이겁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CJ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냉동식품이 영양가라든가 맛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옛날에 저렴하다, 저가다고 생각하는 식사보다 결코 그쵸. 싸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매출이 증가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올리브영 아시죠? CJ의 직접 자회사인데요. 올리브영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루비통의 세포라가 곧 완전 철수를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2년 전인가요?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저는 이제 잘 모르는 기업입니다만 여기가 이미 사업을 종료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 없이. 올리브영이 더 어떤 독점적, 과점적 영업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회사 실적 좋아진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본업도 좋아져, 자회사 실적 좋아져. 당연히 실적 좋아지면서 주가도 매우 긍정적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CJ 주가는 이제 10만 원대 있지만은 보통 보면 굉장히 30% 정도 높게
FTP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CJ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더라고요. 뭐 맞아요. 저도 가끔 주문을 하는데 네. 뭐 아마 손실은 보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CJ 그룹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 류민수 부장은 좀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상장 자회사, 그러니까 올리브영, 푸드비, 네트워크스가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자회사인 제재당, 프레시웨이, E&M도 실적 개선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했으니까 CJ 가장 좀 제가 볼 땐 좋아 보이고, 제가 그 지난주에 중소형 화장품 말씀드릴 때 그 올리브영이 지금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과 매출 넘어섰다 그랬잖아요. 3조 8천억 정도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CJ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CJ E&M도 지금 3분기 흑자 전환 이후 계속 연속 흑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턴어라운드 진행되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CJ E&M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CJ와 CJ E&M의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화색이 돌고 있는 또 다른 업종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화장품, 카지노와 같은 중국 소비주들 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잘 갈 섹터가 어디일지 선별해 보면 좋겠는데요. 김성준 이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중국 관광객은 이제 지난 3월 달부터 이제 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제 20, 30대 젊은 층 중심으로 소수의 그런 관광객, 과거처럼 이제 단체 관광객은 많이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좀 회복하고 있다라는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던 것이 글로벌 텍스틸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작년에 월 매출 최대보다도 이미 3월에 지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서 남수장님 말씀하셨던 올리브영의 단독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좀 크게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좀 일시적인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밤에 또 나온 그런 뉴스에 따르면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제 5년 만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은 조율 중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과거와는 달리 좀 분위기는 조금 훈풍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국내 사업자들이 사실 중국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북미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일본과 같은 다른 남미 이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해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회사들도 대부분 보면은 전망치가 중국은 그렇게 썩 크게 좋게 보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요마저도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하나 더 첨언한다면은 일본의 슈퍼비크가 이제 이달 말부터 이제 5월 6일까지 총 한 열흘 정도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게 그 방역 풀리고 처음 맞는 그런 그 골든 위크다 보니까 해외 예약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만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는 또 카지노라든지 이런 쪽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화장품보다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이제 당분간은 좀 이런 쪽도 카지노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OEM 업체 코스맥스의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미용 의료기기 쪽 상승세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실적 난항 속 통큰 투자에 나선 기업들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 업황 악화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신규 투자에 적극적인지 김선영 대표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몇 개 기업이 있고 앞으로 이 기업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잘 아시겠지만 뭐 경기 침체설 그리고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되게 많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예전부터 IMF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경제 상황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예전에 사실 삼성전자가 D램 1위를 잡던 그 30년 전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들 반도체 투자하면 정말 미쳤다 소리 들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고 그 이후부터 D램이 쭉 1등을 잡아왔었던 거, 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설명드렸던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어떤지 좀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실적이 당장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긴 하지만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시고 그 기업을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올해 1분기에 국내 기업이 신규
투자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미 작년 전체 시설 투자 규모를 넘어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이 대한항공이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거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그거는 뭐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기업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빼놓고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제외하고 1분기에 신규 시설 투자 규모가 제일 큰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NC소프트 그리고 LG 이노텍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 기업 공통점이 있죠. 다들 실적 최근에 별로 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업들이 뭔가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아무 생각 없지 않아요. 기업들은 존패를 굳이 걸어가면서까지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는 건 사실 당장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뭐 기업들은 미래를 보고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로봇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죠. 전구체를 개발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시설 투자에 나섰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구체 제조 설비 시설 그리고 황사 메탈 재련 관련 설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9,573억을 투자했다.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300%가 넘습니다. 304.6%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한번 크게 베팅을 따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NC소프트 최근에 안 좋습니다. 근데 경기도 성남시에 신규 사업 글로벌 RDI 센터, 이게 가칭인데 이걸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5,800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LG노텍 조금 안 좋죠. 최근 아이폰 판매가 좀 줄면서 애매한데 올 연말쯤에 제가 봤을 때는 애플이 다 내리고 뭔가 AI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쪽에 AI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LG노텍이 다시 튈 수 있거든요. 3,830억을 줄이면서 광학 솔루션 사업부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 NC소프트, LG 이노텍 이렇게 3개 종목 제시를 해주셨네요. 투자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간 8시 2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디에 있는지 류민수 부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류민수 부장님. 예,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도 하고 있고 지수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삼성전자 실적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다 그 실적 전망치가 올라오는 상황이었고 영업이익 컨센서스 5조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6,400억에 비해 18배 오르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알려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세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만약에 세론이 된다면 옛날 SK 하이닉스 가격 사례로 볼 때 3일에서 5일 정도 조정 줄 수 있는데 이때는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겠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변수 또 하나가 생겼지 않습니까? TSMC의 이 부분, TSMC 부분인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딜의 2분기 판가 협상을 중단했어요. 이거는 향후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전략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변수로 되는 부분. 그때는 반도체 잘 보셔야 된다. 그다음 미국 아마케 AACR이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오늘부터 10일까지 개최되죠. 근데 이걸 일부 보통 이렇게 학회 개최되기 전에 데이터나 요약본이 지금 공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벤트 드리블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학회는 아스코가 있습니다. 5월 30일 날 진행되는 이쪽 관련 기업에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유가가 좀 지금 급등이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 최고 지금 유가인데 오펙 플러스 감산 기조가 좀 유지된 부분 어제 열렸었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제보가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특히 중국의 PMI 지수가 50 이상 확장된 부분. 근데 그 연속성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유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급단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해시성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1,300명을 넘은 것 같아요. 그만큼 궁금한 게 있다라는 시청자분들의 인덱스가 될 텐데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급락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의 영향 김선영 대표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제가 준비 못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렸었어요. YOY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재작년에 좀 많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작년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YOY로 크게 튈 겁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실적 크게 걱정 안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대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인호 소장님은 반도체 관련주 오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까 유 부장 의견과 공감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조금은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인사드린 이사님은요? 항상 이제 뭐 실적 발표가 최근에 트렌드 좀 변곡이 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또 어제 공교롭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키를 주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컨센이 5조 2천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5조 한 4천 이상은 돼야 시장이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예상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이익의 예상이 찍혀야지 조금 더 주가가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과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오늘 새로 또 인사드렸습니다.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